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과 팔레스타인이 연대를 과시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반미 시위에선 참가자들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상화를 들고 나서기도 했는데요. 배경이 뭔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이른바 반미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김인미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얼마 전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선 반미, 반이스라엘 시위가 열렸는데 참가자들이 김정은과 푸틴의 초상화를 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시위대는 미국 자본주의는 전쟁에 중독됐다. 미국은 중동에서 나가라고 외쳤는데요. 최근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을 마치 반미의 아이콘처럼 활용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반미, 반서방 시위에 북한이 등장한 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여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니제르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지지자들은 서방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면서 인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네, 북한 무기가 하마스에 제공됐다는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 북한과 팔레스타인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건가요? 북한은 무기 제공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라 일축했지만 일찌감치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미국을 대량 사륙의 공범자, 인권 유린의 주모자라 비난했고 노동신문은 팔레스타인 독립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지난 10일 북한에 축전을 보내 자신들의 투쟁을 지지해줘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 민의 합법적인 투쟁을 지지해주고 있는 귀국의 입장을 평가합니다. 네, 북한은 최근 이른바 반미 연대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죠. 지난달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김 위원장은 반미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중남미와 중동 등지의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성 가릴 것 없이 피해가 속출하다 보니 중동 일대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미국은 공공의 적이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적의 적은 아군이라는 말처럼 반미의 기치를 내건 나라들과의 연대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도 국가와 종교에 따라 입장이 상이하고 북한이 독재국가란 이미지가 강한 만큼 북한을 필두로 한 연대 강화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 표출하고 싶어하는 감정이 마침 김정은이 얘기했던 것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거기서 북한의 위상에 올라간다 이렇게 너무 속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결의안을 거부한 미국을 맹비난하고 매체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소식을 연일 전하며 반미 정서를 고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북한 방송에선 축산 분야 성과를 과시하는 뉴스가 자주 나온다는데요. 우리에겐 낯선 동물들도 종종 등장합니다. 네, 검은 고니를 비롯해서 장수어라는 도롱뇽도 대량 사육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용이 목적이라면서요? 북한에선 2019년부터 축산 정책에 따라 검은 고니를 키우고 있다는데요. 5년 차를 맞은 지금은 규모가 제법 커졌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사육 방법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모기 원초를 탐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기후 조건에 적용된 검은 고니를 수백 마리나 확보했습니다. 관상적 가치도 높지만 검은 고니는 맛도 좋다고 소개하는데요. 고기 맛이 좋고 특히는 고기 양리 효과가 높아서 세계적으로 가공업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육 장소가 오리고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인데다 각 도로 보낼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걸로 볼 때 고니를 식용 목적으로 키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니는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검은 고니는 다른 건가요? 같은 오리과 고니 속에 속하지만 종은 다른데 말 그대로 블랙스완이라 불리는 흑고니로 주로 호주 일대에 서식합니다. 북한은 2020년 4월 검은 고니의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겨울 추위가 매서운 북한에선 키우기가 무척 까다롭다고 합니다. 영하 20도씨까지 내려가는 추위에 고니가 견디게 하는 것이 제일 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 건설을 짓고 온도 보장 대책을 확립하여 북한에선 검은 고니 외에도 장수어라 부르는 장수 도롱뇽도 식용으로 키우는데요. 평양 오는 스님께서는 이 장수어를 보시면서 평양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 보내셔서 우리 민들에게 맛을 보이도록 우리가
알끼기도 하고 번식도 많이 할 때 대한 가업을 주셨습니다. 중국에선 서식지 파괴와 지나친 남획으로 멸종 위기에 처했는데 북한에선 약용 가치 높은 장수식품이라며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름도 낯설고 생김새도 낯선데 북한에서 이런 동물을 식용으로 키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만큼 사료를 필요로 하는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대량으로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에선 가장 많이 생산되는 육류도 빨리 크고 번식력이 뛰어난 토끼고기라고 합니다. 북한이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다른 동물들을 식용으로 개발하는 것도 결국 식량난을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되는데요. 한편으론 관광 상품이나 수출을 겨냥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가공식품이나 가공산업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식용을 북한 내부에 돌리기도 하지만 이제 외화벌이 사업으로 그게 훨씬 더 수요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하는 품목일 수도 있어요. 북한은 2009년 철갑상어 양식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고급 식재료에 대한 상류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윤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문란하다, 무책임하다는 질책을 받으면서 경질이 예상됐던 김덕훈 내각 총리가 여전히 자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북한 방송에선 보기 드문 작황이라면서 농업 분야 성과를 선전하는 보도가 잇따르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김덕훈 재신임의 한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 농촌 상황은 어떤지, 과연 김덕훈은 숙청 위기를 벗어난 건지 최희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빨리 벼농사가 마무리됐다는 황해남도 배천군의 한 농장. 지난해보다 정보당 1톤 이상의 알곡을 더 생산했다며 수북히 쌓여진 쌀 포대 옆에서 흥에 겨운 농민들이 한바탕 춤판을 벌입니다. 흥겨운 농악무가 펼쳐지는 분배장에 올해 농사에서 풍작을 이룩한 농장원들의 기쁨이 한껏 차넘쳤습니다. 잇따라 보도되는 다른 농장들도 한결같이 잔치집 같은 분위기입니다. 최근엔 수확한 벼를 노동당에 바친 뒤 농장원들이 나눠 갖는 이른바 결산 분배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은 여러 농장에서 알곡 생산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며 예년에 없는 흐뭇한 작황이라고 선전합니다. 벼도 이제 평당 포기수도 제대로 보장된 것 같고, 김에 포기당 알수도 이제 좀 뭐 잘 이루어서 작년보다 농사가 잘 된 건 맞고요. 올 들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곡물 가격도 최근 크게 하락했습니다. 평양의 쌀 1kg 가격은 이달 초 6,400원에서 최근 4,900원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도 1,000원가량 쌉니다. 올해 생산된 옥수수나 쌀 등이 시장에 풀리면서 식량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황이 좋아졌다는 게 사실화되면서 곡물을 유통하는 상인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자기네가 이제 보유하고 있던 곡물들을 빨리빨리 지금 시장에 내놓는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올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은 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농기계 보급, 그리고 올해 농업 부문 예산을 15%까지 증액하는 등 농업 자재 보장에도 집중한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합니다.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비닐농막과 같은 자재로 이제 농장에 공급이 됐으면 당연히 그 올해 농사에 도움이 됐고요. 보기 드문 풍작이라며 떠들썩하게 선전하는 북한 농사 현장에서 유독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김덕훈 내각 총리입니다. 김덕훈 동지가 농업 부문을 비롯해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여회했습니다. 평안도 안서 간석지 침수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던 때와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정말 틀려먹은 것들이라고. 책무 수행에 대한 사소한 의지조차 결여된 의식적인 태공 행위라고 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곧 경질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한동안 공개 석상에서 위축되고 경직된 모습을 보이던 김덕훈은 이제는 환하게 웃기도 하며 내년 농사까지 챙겼습니다. 용농 물자 확보를 비롯해서 다음의 농사 차비를 빈틈없이 갖출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한때 김덕훈이 숙청뿐 아니라 채용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었는데 최근 김덕훈의 행보는 이런 분석과 예측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올해 농사 실적이 좋아 김덕훈이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농업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과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 총리를 전격적으로 교체하고 어떤 틀을 좀 바꾼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김덕훈이 양정사업소를 중심으로 한 농업 분배 시스템 개선과 수매 양정성 부활 등 조직 개편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유례없는 풍작이라는 북한 주장과 달리 올해 북한의 농사 실적이 작년보다 조금 나아진 평년작 수준일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여전한 대북 제재 속에서 만성적인 식량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 그다음에 농업 생산 정책 이런 총체적인 실패에 기인을 하기 때문에 일부 기상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덕훈의 경질은 주민들에게 당국의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임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덕훈을 경질하게 되면 올해 12개, 12개 경제 목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김덕훈의 위상은 변동이 없을 거다. 김정은식 인사 원칙과 연관해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장성택 등 간북구 인물들에 대해 처형 등의 강력한 조치로 권력을 휘어잡았지만 최근에는 문책과 자천 이후에도 능력이 인정된 인물들은 일정 기간 근신을 거쳐 복귀시키는 방식의 인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수영 노동당 경제부장은 지난해 6월 해임됐다 1년 만에 복귀했고 한때 처형설이 돌기도 했던 박태성 전 노동당 선전 선동부장도 복귀해 최근 박너수행단에도 포함됐습니다. 7년 이후 그리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김정은이 보이고 있는 인사는 주로 기존 인력풀 내에서 근신성 자천, 근신성 경질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다시 빠르게 복귀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다시 역할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의 회전문 인사를. 인력풀이 넓지 않은 상황에서 김덕훈을 경질한다 해도 대체할 만한 인물이 마땅치 않고 결국 문책보다는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것으로 잘못을 만회하라는 식의 주문이 이어졌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은 올해 달성해야 할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 중 첫 번째로 알곡을 내걸고 온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분석이 엇갈리긴 하지만 대풍작을 주장하며 선전도 강화하는 상황. 하지만 또 다른 중요 고지들을 포함한 경제 목표 전반에 대한 연말 성과 평가에 따라 경제 사령탑 김덕훈의 거치는 또 한 번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요즘 북한 매체에서는 새 세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와는 구분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북한이 말하는 미래 세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때는 남과 북의 미래 세대였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표현이 있었어요. 새나라의 어린이라고. 노래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어땠나요? 북한에서는 혁명의 3세, 4세 이런 이야기를 저희는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1세, 2세는 고생을 많이 하고 어떤 고난을 헤쳐왔지만 3세, 4세는 비교적 좀 고생을 덜 하며 자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대다. 이런 식으로 정말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자라나는 그런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남인희 씨가 어렸을 때 들었던 혁명의 3세, 4세는 당시 북한이 미래 세대를 표현할 때 쓰던 표현이었을 것 같은데요. 요즘 북한 방송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얼마 전 북한 TV 보도입니다. 평양의 주체사상탑 개선문 관리소를 소개하는 내용에서 갑자기 새 세대가 등장합니다. 추룡님의 개성연설의 그 구절구절은 오늘도 우리 새 세대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풀무 타령과 장보춤을 소개하는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가 전문가와 대화하는 도중에 새 세대를 언급합니다. 이 노래는 우리 새 세대들에게 지난날의 노동생활 과정과 함께 착취 사회 기급의 그 번성에 대해서도 일깨워주는 그런 민요가 아닙니까? 새 세대 말고 다른 표현도 등장합니다.
청년들의 탄원 소식을 전하는 보도에선 청년들을 혁명의 교대자, 후비대라고 표현합니다. 청년들을 우리 당의 제일 가는 미천,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며 혁명의 교대자, 후비대로 믿음직하게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당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혁명의 교대자,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그런 교대에 있는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을 그렇게 받들어 왔던 것처럼 김정은도 잘 받들어서 지도자를 위해서 살다가 지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 한마디로 이제 지도자를 위해서 이제 목숨을 걸고 포탄을 들고 저기에 있던 기지로 뛰어들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새 세대, 미래 세대 역할을 강조해 왔었잖아요. 김정은 체제가 처음 시작되면서 굉장히 크게 했던 행사가 뭐였냐면 그 소년단 행사였었고요. 전국에서 평양으로 소년단원들이 모이고 주황대회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그 부각을 했었고, 김정은 시대를 열어갈 정치적 후견인 내지 김정은 시대를 만들어 나갈 이 세대들에게 굉장히 강조점을 많이 뒀었고요. 또 이제 최근 2022년을 즈음해서는 새로운 시대, 김정은 수령 시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의 모범상을 많이 만들어내고자 이런 새 세대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북한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요즘 세대, 미래 세대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저희도 이제 흔한 말로 이제 MZ세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로 이제 혁명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옛날 항일 혁명 투자들이 활동했던 세대들, 그다음에 6.25 전쟁하고 전후복귀 털리마 시대의 세대들, 그리고 주체사회주의가 온전하게 실행됐던 세대들.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세대들로 구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옛날의 기억들, 소위 굉장히 어려웠던 이 시기의 경험들과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나 이제 장마당 이후 디지털을 경험하게 되면서 사상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개인의 행복을 더 많이 지향하고 외부 문화에 대한 개방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정말 많이 들었던 게, 그때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한테서. 네. 저희 어머니도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하루에 거의 한 2-3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밖에 못 자면서 김일성 경기장 건설에 동원이 되셨었대요. 그래서 오전에는 수업하고 저녁에는 가서 이제 건설장 일을 하다가 와서 이제 쪽잡을 자고 또 나가고. 요즘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엇을 해라라고 하면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것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안 되는데 굳이 힘든 일을 내가 왜 해? 이런 식으로 집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새 세대, 미래 세대를 강조하는 북한. 그렇다면 이 북한이 바라는 미래 세대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북한 TV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건 지난해 10월 열린 만경대 혁명학원 75주년 기념식입니다.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학생들의 권총 실탄 사격을 참관하기도 했는데요. 혁명성은 유전되지 않는다면서 사상교육 강화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아버지가 혁명가라고 해서 그 아들, 딸들이 저절로 혁명가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한편 지난 3월 조선중앙TV는 하루 동안 청년 80만 명이 군입대, 재입대 탄원을 했다고 선전했는데요. 북한 매체들은 새 세대들의 드팀없는 의지의 과시이며 열렬한 애국심의 뚜렷한 증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놈들이 진짜 불마, 우리 진짜 조선의 전쟁 맛이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똑똑히 체험하게 해주려는 것이 바로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 청년 대학생들의 한결같은 심정이고 마음입니다. 노동신문은 탄광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전 세대들의 귀중한 모범을 인생의 교본으로 새겨 안고 당과 조국을 위해 애국의 땀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은 미래 세대를 강조하면서 이전 세대처럼 충성하고 헌신해라, 애국해라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많이 불려지는 음악, 모란봉악단에서 리메이크한 음악이기도 한데 아버지 어머니의 청춘 시절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의 아버지 청춘 시절 강손의 로 앞에서 흘렀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어렵고 힘든 일에 늘 앞장서서 청춘들이 뭔가를 이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 개척해 나갔던 그런 희생을 지금 세대도 역시 본받아서 어렵고 힘든 일에 예전에 부모님들이 했던 것만큼 너희도 무조건 희생을 해라. 네,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하고 교육을 하는 거죠. 네. 김정은 시대에 바람직한 상들이 있거든요. 초기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이 이른바 꽃제비라든가 부모가 없거나 이런 아이들이 사회에 낙오되는 것을 걱정했었던, 그래서 그런 것을 도와주는 이제 청년상을 모범상으로 제시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나오는 상들은 천리마 시대의 그 어려움을 이해하고 마른 자원봉사이지만 험지를 탐안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을 모범 청년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북한 TV를 보면 북한이 미래 세대 표상처럼 내세우는 인물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바로 김정은의 딸 김주애입니다. 지난 2월 평양에서 진행된 착공식.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을 동원해 건설하는 신도시 착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착공식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이 땅 위에 청년 중시의 숭고한 새 경륜을 펼쳐가시며 또 서해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 3월에는 그 현장을 김정은과 김주애가 함께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까지 김주애를 띄우는 속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후계 구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조금 더 부족하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렇게 이제 김주애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 세대들이고 지금 막 후비대로서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 방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핵심이라든가 사회주의와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 세대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예전에 결핍되었었던 이른바 화목한 가정의 상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김주애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김정은이 조금씩 공개가 될 때 그때 처음에는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었고 이제 청년대장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어떤 김정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교육하고 그랬었는데 노래도 나왔었어요. 그때 처음에 나온 노래가 아마 발걸음일 거예요. 그래서 촉촉촉촉촉 발걸음 우리 김대장 발걸음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김정은을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대장이라고 부르면서 그 청년대장의 발걸음에 맞춰서 우리 청년, 지금 너희 청년 세대가 잘 따라서 이제 잘 받들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항상 교육을 받았었죠. 네. 자, 이 북한의 미래 세대는 우리의 미래 세대와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 북한의 미래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모인다. 그럼 대한민국 청년들하고 일본, 중국, 미국, 북한 이렇게 있다면 어떤 나라의 청년들하고 가장 많이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선뜻 이제 북한이라는 대답이 잘 안 나오죠.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은 글로벌을 갖고 글로벌 시티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성숙해 나오고 있고요. 북한도 이런 글로벌 표준과 세계 시민성을 갖춘 세대들로서 소통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외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외국의 문물을 좀 경험한,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친구들도 되게 많은 세대가 요즘에 북한의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대한테 자꾸만 이제 어렵고 힘든 곳, 외지로 자꾸 가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와 같이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로 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요즘 불안하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미래 세대들이 중요한데 남북의 미래 세대는 화합할 수 있기를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국제뉴스에서 전쟁 소식을 접할 때마다 평화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깨닫곤 합니다. 긴장이 해소되고 한반도에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이곳저곳에서 다양한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좀
특별한 마라톤 대회를 하나 소개합니다. 네, 통일을 기원하면서 한반도 동쪽 끝을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얼마 전 경북 포항에서 열렸다는데요. 벌써 21년째를 맞은 그 대회 현장에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한반도의 동쪽 끝. 우리나라 육지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이어서 해맞이 장소로도 유명한 경북 포항의 호미곶. 그 포항 해변을 따라 조성된 길에선 출렁이는 파도와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조깅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 포항 호미곶에 보시는 것처럼 민족의 새로운 천년을 희망하는 조형물이 들어서 있는데요. 이 최동단 해변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는 마라톤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이른 아침 포항 종합운동장에 운동복에 운동화 차림을 한 시민들이 가볍게 몸을 풀며 하나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은 통일기원 포항 해변 마라톤 대회 참가를 위해 3천여 명의 건각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포항이 한반도 동쪽 끝이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의미고 뛰는 분들도 그런 통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뛴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회 취지에 맞춰 경기장엔 통일기원 사행시 공모전 당선작들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평화, 통일, 자유, 평화 같은 머릿말을 앞세워 이산가족의 아픔, 통일에 대한 소망을 담은 작품들이 대회 참가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다 보니까 주위에 방문을 하면 어르신들이 하소연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 하소연 중에서도 명절만 되면 더 하소연 눈물을 흘리고 하시는 적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을 담아 마라톤 대회에 나선 시민들로 빼곡하게 채워진 운동장. 성별, 연령을 뛰어넘어 남녀노소 모두 결연한 의지로 준비 운동에 임했고요. 드디어 21km를 달리는 하프, 그리고 10km, 5km 출전자들로 나뉘어 차례로 출발합니다. 4, 2, 1, 출발! 먼저 수준급인 21km 하프 참가자들이 출발했고요. 곧이어 스파이더맨 복장의 참가자도 보인 아마추어급의 10km. 마지막으로 가장 짧은 5km 구간엔 난생 처음 마라톤 도전에 나선 사람들부터 직장 동료들끼리, 가족끼리, 심지어는 유모차 부대까지 합류했습니다. 단체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유모차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영원인데 언젠간 또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뛰는 게 또 그런 취지도 있고 또 우리 마음도 있으니까 또 지금은 당장은 아니라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결과가 있겠죠. 한반도 최동단 해변을 따라 또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포항의 제철소까지 끼고 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탁 트여진 길을 오르내리며 달리고 또 달리는 시민들. 힘들 땐 중간중간 걸어서라도 끝까지 포기할 순 없었고 숨이 차 올라오는 와중에도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았는데요. 출발 30분이 넘어갈 무렵 짧은 5km와 10km 참가자들이 먼저 결승점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맨발로 완주한 투혼의 외국인부터 배트맨의 스파이더맨까지. 배트맨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이 공공합니다. 아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벗고 왔네요 얼굴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닷가도 있고 그래서 좀 더 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거리 좀 덜 힘든 것 같다 해야 되나? 풍경이 바다 보면서 뛰니까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완주 못할 줄 알았는데 하니까 되게 뿌듯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그래서 좋아요. 통일을 기원하는 마라톤 대회 소식에 포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도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마라톤을 마친 참가자들에게 김과 까나리가 들어간 북한식 주먹밥,
그리고 옥수수로 만든 통강냉이죽을 대접하며 마라톤 대회의 의미를 한층 높였습니다. 하얀 잎쌀밥 가지고 그 채소는 그냥 북한식으로 넣어가지고 드리는 거 인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이죠. 통일점만 봐도 그러는 거지. 출발 1시간을 넘길 무렵 드디어 하프 참가자들도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마라톤의 거리, 기록과 상관없이 친구끼리, 가족끼리 순간순간 난관을 극복하며 이뤄낸 소중한 시간들이었고요. 부탁하기도 하고 오늘 코스가 뭐 안전하기도 하고 모두가 하나 돼서 뛰니까 너무 좋았어요. 역시 어렵고 힘들지만 언젠간 반드시 완주해 나갈 통일의 길, 통일을 향한 마라톤처럼 하나하나가 값진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통일 전망대 이상현입니다. 그래서 우등불에 걸어놓은 주전자 곁에서 파재이다가 가로등, 장작불, 모닥불, 반딧불? 그냥 불이니까 신호등이 아니지 않나. 잎나무나 건불 등을 모아놓고 피우는 불을 뜻하는 모닥불. 북한에서는 우등불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했다. 그러니까 진짜 와 대박. 완전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경험으로 더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가까운 나라인 북한의 말이 다른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우리나라 노인들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6시간 30분 정도로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짧은 편이고 수면의 질도 좋지 못하다는 한 기업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이 보약이란 말도 있죠. 숙면 취하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